오랜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침례신학대학교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목 총회장은 총회와 학교가 교단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0%를 상회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기독교 존재 가치를 회복시켰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일본의 음악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한 실용음악학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매년 일본의 선교 현장을 찾아 악기와 노래로 복음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언제나 참사를 키운 원인은 불법과 편법이었습니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는데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융통성 없는 것으로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멀고 오래 걸리더라도 원칙과 기본기가 바로 설 때까지 지치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1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사회 파행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침례신학대학교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묵 총회장은 총회와 학교가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 교단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기쁨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가 10년 만에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9일 천안 예전교회에서 조현철 이사의 긴급 처리권으로 모인 6명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열고 공석이었던 개방이사와 교육이사, 일반이사와 일반 감사 등 총 9명을 전원 합의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 선임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비크리스천인 관선 이사들이 파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철 목사는 10년 가까이 학교 법인 이사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대행 체제까지 온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6인의 이사들이 전원 합의해준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침신대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사님 또 총회에서 총회장님, 교육부장님 모두가 마음을 합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이사회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출된 이사에 대해서는 조현철 이사장 직무대행이 학교법인 사무국과 협력해 선출된 인원들의 신원 조회를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요청을 받으면 법적인 이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오늘은 교단의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에 여러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되지 못하고 교단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우리 침신이 오늘 학교법인 우리 침례신학원이 오늘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진행된 이 긴급처리권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침신이사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지난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학교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면직한다는 결의에 따라 법과 규정대로 처리해 어렵게 마련한 학교 정상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29일 2018 설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위로하는 설날 캠페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럼 관계자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는 택시 운전과 택배 등의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리고 있다며 농어촌 교회의 경우는 이 같은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워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의 이번 캠페인은 서로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13년 차를 맞으며 한국교회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위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대한이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 후문에서 동성애 개헌 반대와 여성가족부의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장 합신 박삼열 총회장은 여성가족부의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거스른다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폐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합신총회는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기관에서 반헌법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정현백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여론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기독교계는 어떤 평가를 내놓았는지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미국의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보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수도 선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에 많은 기대를 안겨준 것도 사실인데요. 트럼프 취임 1주년 미국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취임 1주년 미국 교회에서 평가하는 트럼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크 그레엄 목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리더십은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잃었던 신앙인 존재 가치를 회복시켰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란 말을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과감하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회의석상이나 뉴스 브리핑에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특히 백악관에서 잃어버렸던 크리스마스나 거듭난 인생 등등 복음주의에 관련된 용어로부터 부끄럼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직한 사람이고 특히 미국의 종교 자유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 자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판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프랭크 그레엄은 디지털 혁명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투표를 했든 안 했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가 성공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그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한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시스는 이제 거의 멸망 상태이고 뉴욕 증시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만들었고 실업률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추방입니다만 미국 측으로 볼 때에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고 또한 불체자들 가운데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 이들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정책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체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는 올 한 해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프랭크 그레엄 목사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트럼프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고 사업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2018년도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 복음주의와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행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미국이 보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국가가 되도록 대통령과 강요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 실천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만 그중에 만국의 언어라고 한다면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음악으로 선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매년 음악학원 수강생들과 함께 일본 현지로 선교를 떠나는 아이빅 박성호 원장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우리가 음악학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악기도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는 그런 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노래도 배우고 뭐 악기도 배우는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실용음악과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입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군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음악 학원인데 네. 선교를 떠나는 그런 학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이빅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런 말에 이제 그 첫자를 따서 영어의 영문 첫자를 따서 아이빅 밴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선교의 비전을 담은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학원을도 운영하고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범한 음악 학원이 아니라 뭐 선교단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로 선교 가시는 지역이 일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몇 번 그 재팬 코스타의 연주팀으로 이제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현지에 일본 선교사님, 일본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네네.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연주팀으로 찬양 선교를 가게 됐고요. 교류하게 되면서 저희 학원들이 선교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기회로 다니게 됐습니다. 네. 주로 일본을 가시는데요. 네. 일본을 가시는 그 이유도 궁금하고 네. 또 가서 선교하시는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그 네. 가는 구성원들이 또 어떤 분들이고요? 네. 일본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낮은데요. 그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말로 찬양도 준비하고 또 요즘에 K-팝이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한류를 통해서 유행이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음악을 통해서 만국의 이제 공통어다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의 어떤 연주회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 선교를 떠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이제 매년 이게 가을에 추석을 이용해서 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1월에 겨울에 이제 갔었어요. 그렇군요. 가서 주로 어떤 종류의 또 어떤 방식의 음악을 하십니까? 네, 뭐 거리에서도 공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일본의 문화 카페라든지 또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홍보하시고 한국에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제 네. 찾아주시면 이제 주일 이용해서 또 평일에 또 악기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일을 음악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말로 뭐 버스킹 예. 뭐 그런 종류의 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집니다. 일본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굉장히 그 한류 때문에 K-팝에 호감을 가지고 마음 열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만 또 중간에 저희들이 찬양도 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무엇보다 저희는 이제 교회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는 중요하죠. 이제. 네, 그렇군요. 네, 음악을 하시고 또 음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수강생들은 어린 네, 학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학생들을 이끌고 또 훈련시키고 선교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이빅 밴드란 팀으로 찬양 사역을 뭐 거리에서도 한국에서 해보고 병원도 다니고 고아원도 복음 전화 마음이 뜨거워서 막 다니고 했었는데요. 네네. 효과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다 강의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기도 한데 학원을 운영하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찬양 집회도 하고 음악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일본에 연결이 돼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선교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되게 감사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네네. 정말 학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네. 학원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 학원과 좀 다른 어떤 네. 구조고 또 훈련 내용일 것 같은데 네. 믿는 학생들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네. 이 학원에서 음악을 배울 때는 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네. 배우게 될 텐데요. 네. 복음화율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입시 학원이다 보니까 단기적이 아니고 최소한 1년에서 2, 3년씩 학생들 다니니까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체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네. 찬양 콘서트를 그렇군요.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찬양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또 학생들도 다 이제 입시나 또 가정의 상처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예배 통해서 찬양 통해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또 사랑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 사역자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사랑으로 또 가르치고 일반 음악 권위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선생님을 쫓아서 또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음악 학원에서 체프를 드린다. 우리가 뭐 미션 스쿨에서 체프를 드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음악 학원에서 체프를 드린다면 정말 멋진 음악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뭐 전문 사역자들이고요. 또 음악 전공한 선생님들이고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음악에 힘이 있고요. 하나님 만드신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 자체에 힘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할 때 감동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 이제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뭐 저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열매는 언젠가 하나님이 맺어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교지가 지금 일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단기 선교를 쭉 매년 가시는 분들은 나라를 계속 바꿔가서 네. 가시는데 지금 일본만 가시고 계세요. 네. 왜 그렇게 일본만 가시는지요? 일본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선교사님들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된 영혼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 때 서로 위로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선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년 같은 곳 가다 보니까 계속 교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선교의 또 열매도 매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한국 선교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일본인 교회들이 있어서요. 일본인 교회 분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그런 열매도 있고요. 뭐 또 꼭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니까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 뭐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 학생들 데리고 가는 일이 저희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이렇게 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매년마다 선교를 가려면 굉장한 후원도 필요하고 또 교회의 지원도 필요한데 지금 음악학원에서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제약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무엇보다 뭐 음악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저희들도 이제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뭐 경제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건강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하실 때 뭐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학원이 또 그런 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학원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네, 정말 좋은 기도 제목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그런 선교단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다소 꺾인 모습인데요. 주말부터 다시 추워져서 다음 주 중반까지 한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조특보도 계속 발령돼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